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디지털 포토 앨범 만들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토 앨범 구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파워포인트로 완성하실 건데요. 오늘 배우실 내용은 텍스트 목차를 추가하시고 이미 넣어 놓으셨던 사진에 서식을 변경해 볼 겁니다. 그리고 멋진 동영상 앨범을 위해서 무료 음원을 다운로드하고 삽입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장하신 미완성 파워포인트 열어주세요. 미완성 PPT를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타이틀 연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만드신 타이틀 워드아트와 애니메이션 효과 복습을 하실 겸 두 번째 빈 여백에도 똑같이 타이핑 효과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때 텍스트를 새로 만드실 필요 없이 기존에 만드신 텍스트를 복사하셔서 내용만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텍스트 복사해 볼게요. 먼저 내가 복사할 텍스트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점선으로 선택되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외곽선을 정확하게 클릭. 저처럼 실선으로 선택이 바뀌신 상태에서 컨트롤을 눌러보세요. 키보드의 컨트롤을 누르시게 되면 복사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마우스 커서에 더하기가 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요. 그대로 컨트롤을 누르신 채로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똑같은 서식에 텍스트 상자가 하나 더 복사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은 이제 손을 놓아주셔도 되시고요. 그 다음 본문만 내용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수정하시기 위해서 저처럼 커서를 클릭하신 채로 놓아주시고 텍스트 지우고 새로운 텍스트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텍스트 입력 끝나셨으면 저와 함께 조금 더 텍스트를 꾸며보도록 할게요. 현재 제가 넣은 텍스트 내용은 목차입니다. 목차를 효과적으로 꾸미기 위해서 저는 앞부분에 숫자를 입력할 거고 그 다음 글자와 글자 사이에 간격을 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상자를 저처럼 클릭 두 번 클릭하셔서 실선 형태로 바꾸신 다음에 상단 홈 탭에서 글 머리 번호를 먹여주시면 되는데요. 자, 1, 2, 3 숫자를 넣고 싶으실 때는 번호 매기기, 앞부분에 문자표를 사용하고 싶다면 글 머리 기호입니다. 저는 숫자를 넣기 위해서 번호 매기기에 아래로 화살표 더보기 단추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때 숫자 형태를 다른 형식으로 맞추실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숫자 넣겠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직접 입력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숫자 형식의 텍스트 목차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너비, 간격을 벌어주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 줄간격 옵션입니다. 그대로 줄간격 메뉴 찾으셔서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게 되면 기본형 1.0, 우리가 1.5, 2.0, 2.5 이렇게 숫자 위에 마우스로 올리시게 되면 미리 보기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적용해 보시고 가장 적절한 글자, 간격, 줄간격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때 저처럼 목차가 완성되실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타이핑하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셨잖아요. 역시나 목차에도 똑같은 효과를 적용하실 건데 이때 따로 효과를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유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이미 넣어 놓았던 텍스트 상자를 똑같이 복사하신 거잖아요. 그럼 같은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인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단에 애니메이션 메뉴를 클릭, 그리고 애니메이션 창 메뉴를 들어가 볼게요. 내가 삽입한 애니메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애니메이션 창을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1번과 2번 순서 이외에도요, 오늘 추가하신 3번 애니메이션이 순서 표현되어 있으면서 그 다음 옵션 창도 열어보겠습니다. 3번 텍스트 상자의 우클릭, 효과 옵션을 선택. 우리가 직접 문자 단위와 0.1초 지연 시간을 일일이 설정하지 않으셔도 그대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모습 확인되시죠? 확인 누르셔서 저처럼 옵션 창을 닫아주시고요. 애니메이션 창도 닫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찾으셔서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삽입하신 사진에다가 서식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2번 슬라이드 클릭, 그리고 우리가 한 번에 집어넣으신 사진, 이미지 포토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때 그림 형식이라고 해서 그림 도구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그림 형식 클릭해 볼게요. 자, 저처럼 그림 형식을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미 넣어 놓았던 이 이미지에 더 꾸며보실 수 있는 메뉴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메뉴는 그림 스타일입니다. 액자를 추가하는 메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곳에서 직접 마우스를 사용하셔서 액자 위에 올려보세요. 그럼 현재 액자가 미리 보기 형식으로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더보기 누르시면 아래쪽에도 역시나 더 많은 옵션들이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일일이 모든 사진에 액자를 넣으실 필요는 없지만 강조를 위해 몇몇 사진에는 액자를 넣어주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저는 가장 단순한 프레임 하얀색 단순형 액자를 클릭해서 삽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반 사진임에도 불구하고요, 액자가 들어감으로써 디자인의 완성도가 더 높아집니다. 모든 사진에 만약 액자를 넣으신다면 통일감 있게 같은 액자 형식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액자를 만약 넣으셨을 때 너무 액자만 보이는 것보다는 깔끔한 액자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림 서식에는 이렇게 액자를 넣는 그림 스타일도 있고요. 그 다음 다른 슬라이드를 클릭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자, 새 이미지를 보신 상태에서 역시나 그림의 스타일을 바꾸시려면 이미지를 클릭하셔야 돼요. 평소에는 도움말 다음에 메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이나 그림을 클릭하셨을 때 새로 메뉴가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그림 형식 클릭하겠습니다. 그림 형식 클릭하시면 역시 똑같이 액자를 넣어 보실 수 있고, 이때 간단하게 그림을 바꾸고 싶다, 보정하고 싶으시다면 색, 꾸밈 효과 등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꾸밈 효과를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느낌으로 같은 사진을 변형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마우스를 올려두시면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클릭만 하지 않으시면 사진이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마우스 가지고 미리 보기 테스트 해보십시오. 그 다음 저는 흑백 효과를 추천드리는데요. 간혹 가다가 감성적인 사진을 강조하고 싶으실 때는 오히려 색을 제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분필 스케치 눌러서 흑백 효과도 넣어 보겠습니다. 모든 사진을 흑백으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중간중간 넣어주시면 효과적이면서 감성적인 포토 앨범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앨범 클릭하셔서 다른 사진에도 효과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는 음식 사진을 골랐고 사진 이미지를 클릭,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림 형식을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꾸밈 효과를 사용해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색을 가볼게요. 자, 색을 가시게 되면 이곳에서는 이미지 자체를 변형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지 위에 색감을 조금씩 조절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특히 색조는 화이트 밸런스, 온도를 조절하는데요. 이때 음식 사진 같은 경우는 푸른빛보다는 노란빛이 도는 온도를 좀 높게 설정해 주시면 훨씬 먹음직스럽게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 사진 같은 경우는 온도, 화이트 밸런스를 높은 값에 놓고 보정을 하는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내가 이미 파워포인트에 삽입하신 사진도 추가로 액자와 꾸밈 효과, 색 메뉴들을 사용하셔서 더 완성도 높게 보정해 보실 수 있다는 거 익히셨습니다. 다음으로 포토 앨범에는 음악이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저작권 없는 음악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고 포토 앨범용 배경 음악으로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는 잠시 최소화 버튼을 클릭하셔서 내려주세요. 최소화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탕화면 나오셨죠? 이때 인터넷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찾으셔서 더블 클릭, 그 다음 저처럼 검색창에다가 클릭 한번 해주세요. 저는 여러 가지 음악 스타일이 있지만 오늘은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음악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검색창에
공유마당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물론 내가 이미 가요라던가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 파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따로 저장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가요를 포토 앨범용 배경으로 넣으신 경우 유튜브라던가 또는 블로그처럼 공개적인 웹상에는 업로드 하실 수 없습니다. 저작권 때문이죠. 개인이 감상하는 용도에서는 물론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도 올릴 수 있고 블로그에도 업로드 가능한 저작권 무료 음원을 찾기 위해 공유마당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입력 끝나신 분들은 엔터 누르셔서 저와 함께 첫 번째 검색 결과 공유마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클릭하세요. 저처럼 클릭하시게 되면 이곳은 저작권인 무료, 즉 허가받은 음악, 영상, 무료 폰트, 이미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찾아보실 수 있는 사이트이고요. 실제 이곳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음원이나 이미지들을 저장하셔다가 결과물로 만드시고 유튜브로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때 조건이 조금 다른데요. 저랑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음악을 받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상단 컨텐츠 카테고리에서 음악 카테고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음악 클릭하셨을까요? 네, 음악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게 되면 다양한 음원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때 상단 필터를 사용해서 나의 포토 앨범에 어울리면서 저작권 걱정 없는 음원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저는 포토 앨범에 들어가는 음악은 밝은 음악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밝은 분위기의 음악을 고르겠다. 밝은 검색 결과에 클릭하세요. 자, 클릭하시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다운로드한 음악일수록 듣기 좋은 음악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필터를 최신순에서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순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검색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필터를 덜 적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필터를 저처럼 모두 필요한 영역마다 적용하시고 한꺼번에 적용해서 음악을 들어보시게요. 자, 그 다음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작권 전체라는 필터 보이시나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공유마당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수많은 컨텐츠들은 저작권 무료 컨텐츠이기는 하지만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 조건을 알아보시고 가장 사용하기 편한 조건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기증 저작물을 클릭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음원들만 가져오겠습니다. 이 외에 조건들을 넣으시게 되면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신다거나 2차 가공이 불가능하다거나 이렇게 제한되는 영역이 있으세요? 그래서 기증 저작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거든요. 필터 바꾸셨으면 조회, 마지막 조회를 클릭하셔서 조건에 맞춘 음원들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조회를 클릭하시는 순간 음원 리스트가 바뀌게 되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이 영어 제목들 하나하나가 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음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첫 번째 음원부터 봐볼까요? 가장 인기 많으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밝은 분위기의 곡입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재생할 수 있게끔 재생 바가 나오고요. 앞부분에 재생 버튼을 눌러보세요. 어떤 분위기의 음악인지 쉽게 파악이 되시죠? 포토 앨범용에 어울릴 만한 밝은 음악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음악을 컴퓨터에 저장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버튼을 사용하실 건데요. 자, 공유마당에서 중요한 것은 저작물의 저작권 허용 범위를 꼭 숙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밑으로 조금 내려오셔서 저와 함께 기증 저작물 자유 이용이라는 버튼 있으시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여러 가지 저작권 허용 범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필터로 적용한 기증 저작물은 이 음원을 만든 저작권자가요. 직접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자신의 권리를 기증한 겁니다.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는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올려놓은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저작물을 기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돈을 내는 건 당연히 하실 필요가 없고요. 또 자유롭게 사용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저작권 권리 허용 범위도 알아보셨으니까 직접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페이지는 탭 닫기를 클릭하셔서 뒤로 되돌아오시면 되고요. 자, 위쪽으로 올라오셔서 공유 저작물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때 이용 범위 방금 전 저와 숙지하시고 동의합니다 생각하신다면 체크하신 다음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가 잠깐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처음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한 번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조건에 맞게 체크하셔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한 번 더 확인을 클릭하시고 자, 저작물 다운로드 팝업 창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 그 다음 현재 어디에다가 저장할 건지 물어보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포토 앨범용 폴더에다가 사진 말고 음원도 모아보도록 할게요. 자, 포토 앨범용 찾으셔서 더블 클릭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한 곡을 저장하신 상태 이때 닫기 누르셔서 또 다른 곡들도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How are you 음악을 저장하셨고요. 다른 음악 저장을 위해서 뒤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다양한 음원들 있으니까요. 클릭 후 역시나 똑같이 재생으로 들어보시고 자, 다운로드를 위해 이용 범위 숙지 동의합니다. 체크. 그 다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세요. 자, 저처럼 역시나 다운로드 팝업 창 나타나셨다면 전체 다운로드 클릭. 그 다음 이미 포토 앨범용 폴더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바로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으면 내가 다운로드한 음악이 잘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 계신 저작물 다운로드 팝업 창은 닫아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창 역시 닫겠습니다. 인터넷 창을 닫으시면 바탕화면이 나오실 거고요. 포토 앨범용 폴더를 열어주겠습니다. 더블 클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장하신 음악은 압축 폴더 형식으로 들어오는데요. 이때 해당 파일을 더블 클릭, 그리고 압축 해제 또는 풀기를 눌러주셔서 음원을 직접 mp3 형식으로 열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확인 눌러서 폴더를 해제했고요. 폴더 해제 후에는 닫기 누르셔서 압축 해제 프로그램은 종료해 주세요. 두 곡을 받았기 때문에 두 곡 모두 압축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 압축 해제가 완료되신 분은 폴더 안에서 mp3 형식의 음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에는 쉽게 음원을 삽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파워포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열어주셨나요? 그럼 우리는 이곳에 이제 음원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만든 타이틀, 즉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하세요. 1번 슬라이드부터 음악이 나오도록 설정 위에서입니다. 그 다음 삽입 메뉴 들어갈게요. 삽입 메뉴 클릭하셔서 가장 오른쪽 오디오입니다. 오디오 클릭, 내 PC의 오디오 메뉴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때 우리 선생님들이 저장하신 포토 앨범용 폴더 안에 내가 원하는 음원 폴더를 따닥 더블 클릭, 그리고 저는 모닝키스라는 음원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때 선택하시고 삽입 누르시게 되면 가운데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해당 아이콘은 드래그 하시게 되면 위치를 변경하실 수 있고요. 이때 옵션을 몇 가지 설정을 변경해 주시면 스피커 모양이 없이도 음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재생 옵션을 바꿔볼게요. 상단 재생 옵션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현재 아무런 설정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는 마우스를 클릭하셨을 때만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여러 가지 옵션 버튼들을 우리가 체크함으로써 배경음악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이 잘 재생되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설정을 하셔도 되지만 파워포인트 기능 중 백그라운드에서 재생이라는 오디오 스타일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재생 오디오 스타일을 클릭하시는 순간 옵션이 변경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지 않으셔도 곧바로 음악이 자동 실행되면서 모든 슬라이드 처음부터 끝까지 재생이 되고요. 그리고 쇼 동안 클립 아이콘을 숨겨주는 옵션에도 체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음원이 보이는지 한번 테스트 열어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를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음원이 나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이 끝날 때까지 배경음악이 잘 나오게 되는 모습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까지 하신 모든 파워포인트 실습을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저장하기 빠른 실행 단축 클릭,
저장하신 후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